네,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추천 종목 만나는 히든카드입니다. 네. 오늘도 두 분께서 아주 쏠쏠한 종목 가지고 나오셨고요. 그 종목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애매하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히든카드부터 만나볼 건데요. 네. 일단 키워드 어디서 잡으면 좋을까요? 예, 사실 설탕이냐 사료냐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셨어요? 사료로 잡았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사료가 또 지금 들썩들썩하고 국물로?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? 네,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사료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. 이게 우크라이나 댐 붕괴를 통해서 식량난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오늘 있습니다. 그랬죠. 네. 이게 지금 보니까는 그 파괴된 댐, 그러니까 세계 3대 곡창지 그 지대에 있는 남부에 식수와 농업수를 공급해오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가 지금 제 폭파 지역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. 3년간 농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댐이 엄청 크더라고요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는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식량난 문제나 사료 이슈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네. 최근에 이제 그 이상기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체크를 했을 때 남반구에서는 뭐 그 4월, 5월에는 이제 폭설이 내렸고 또한 이제 4월, 5월에 그 북반구에서는 매우 더웠고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더운 시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덥고 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.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농림식품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마가 길어질 경우에는 물가가 그 야채나 그 채소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결국은 장마에 대한 부분들을 됐을 때 사료주가 또 부각을 받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두 번째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결국은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제가 보기에 연말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희망 고문을 희망이기도 하고요. 예 네.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.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네, 그래, 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16일 때인가요? 그때 이제 그 어느 정도 타결을 봐서 60일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이게 사실상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60일 기준으로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. 물론 지금도 뭐 그때까지 가려면 좀 기간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러시아에서 발표를 했던 것은 러시아산 그 비료 원료인 그 암모니아를 우크라이나로 운송하는 도중에 파이프라인 일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그 폭파됐다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협정에서도 러시아가 이건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?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. 결국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. 그거를 이제 책임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연기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한더라도 중도 빨리 그 스탑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비료 사료주들이 일시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결국은 이 그 지금 사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식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도 60일 이전에는 또 이거 갖다 또 무기 카드로 또 제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폭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.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사료, 곡물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.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우리 힘도 좀 받쳐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되는지 최근에 또 워낙에 흔들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. 후보 종목을 통해서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6가지 히든카드 나와 있고요.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죠. 그러면요. 네, 미래생명자원, 나와야죠. 네. 인바이오, 팜스토리, 한일사유, 사조도광원의 한탑까지 사실 곡물주, 사료주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 지금 다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렇죠. 자,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히든카드로 딱 뽑아주실 탑픽은 어떤 건가요? 제가 보는 탑픽은 팜스토리이고요. 팜스토리 한번 네.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이유일까요? 사실 지금 이 6종목들이 참 그 투자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지도 않고 네.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보셔라 라는 기준으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
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게 지금 이 기업이 사료 및 그 육가공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부각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슈가플레이션 그리고 밀크플레이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닭도 좀 어느 정도 인상이 나와주지 않을까. 참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, 진짜. 그러니까 우린 뭘 먹어야 하죠? 예, 인건비는 그렇게 한 6%, 5% 올랐는데 지금 물가는 10% 이상 오른 상황에서 네.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출적인 부분들에 기여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삼계탕 그러니까 삼계죽 등을 생산하는 육가공 전문 업체인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입니다. 아,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엮여져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하죠. 그러네요. 닭도 그렇지만은 먼저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자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8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%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매출액도 역시 증가를 했거든요. 네.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. 뭐냐면 일단은 그 원료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늘겠지만은 영업이익이나 이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유통업계나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매출을 끌어올리는 부분들보다 원가가 상승하면 그거에 대해서 유통 마진 때문에 상승을 시키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복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육류 가격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네.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이상기후와 더불어서 결국은 이제 초복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팜스토리를 좀 지정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기운들이 지금 팜스토리로 몰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. 자,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? 예, 매수가는 2,200원 이하고요. 네. 목표가는 조금 클 수는 있는데 2,700원. 그리고 손절가는 2,000원 이하 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반종민 소장님의 히든카드는 팜스토리고요. 네.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2,700원으로 목표가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.